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치과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강 질환 중에 대표적으로 무조건 충치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덴탈 캐리어스, 덴탈 캐비티 이런 거를 이제 충치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세균에 의해서 치아가 부식이 되는 거를 충치라고 하는데 이 충치 같은 경우에도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환자의 연령이나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 충치가 당장 꼭 치료해야 될 충치인지, 조금 놔둬도 될 충치인지, 아니면 충치가 정말 내버려 뒀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면 충치 치료를 좀 빨리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송곳니 옆쪽에 충치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실제 임상 사진을 좀 볼까요?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 치아가 문제인데 충치가 생겼는데 신경치료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셨어요. 뿌리 끝에 염증이 있어 보이지 않고 이미 신경이 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신경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일단은 실제 육안으로 보면은 이 치아의 이 밑에가 굉장히 많이 썩었어요. 조그만 엑스레이를 보니까 여기가 까맣게 썩었죠. 이제 보통 이게 치경부 우식이라고 해요. 서비칼 부위라고 하는데 치아의 목 부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의 머리 부분이 있고 뿌리 부분이 있으면 치아의 목에 해당하는 부위여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여기 치아의 목 부위가 이런 식으로 패이는 거, 치경부 마모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위예요. 가설을 써보면 치경부 마모가 아마 발생이 돼서 여기가 패여 있었을 거고, 패여 있는 곳에 음식이 저류할 수밖에 없었던 언더컷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음식물이 껴서 양치가 잘 됐으면 아마 여기가 패인 상태로 있었을 텐데 음식이 여기에 고여 있으니까 충치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충치가 까맣게 갈색 병소가 있었을 때 간단하게 이거를 제거하고 레진했으면 끝났을 문제예요. 더 일찍 개입을 했다고 하면. 아니면 이 전 단계에서 치경부 마모증이 있어서 음식물이 자꾸 그 부위에 저류가 되고 치아에 시린 증상이 났을 때 치아를 많이 삭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레진으로 이 부분을 복원을 해주는 걸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모가 됐든 충치가 있든 깨졌든 원래의 치아의 모양이 훼손이 됐다 그러면 이 원래의 치아의 모양을 복원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전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치아의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마모가 됐든 우식이 됐든 부식이 됐든 패였든 깨졌든 원래의 치아 모양으로 복원을 바로바로 해준다 그러면 최소한의 치료가 될 거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경부 우식을 제거해야 돼요. 충치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충치 제거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잇몸 밑에가 썩었으니까 이거 발치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발치는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긴 심지어 잇몸을 이렇게 잘라도 돼요. 보기가 안 좋을 뿐이지 잇몸을 잘라도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충치를 제거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충치 제거했는데 신경이 있는 치수가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치수 노출이 되면 신경치료 가시는 거지. 신경치료 안 가려고 노출을 안 시켜서 우식을 남기는 거 더 안 좋겠죠. 어차피 불완전한 치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충치를 다 제거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신경 있는 공간이 이미 뚫리는 거예요. 왜냐면 치아가 이제 이거를 옆에서 봤을 때 보면 작은 어금니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치아 중간에는 이런 식으로 신경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런 식으로 썩은 거잖아요. 신경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위에서부터보다 더 훨씬 가깝기 때문에 옆 부위로 충치가 시작이 되면 신경 노출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치아 사이 충치를 조기에 제가 치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부위를 갖다가 신경이 노출이 됐으니까 신경 치료를 다 하고요. 그리고 이 부위를 레진으로 잘 수복을 해준 거예요. 잇몸을 이렇게 잘라서 잇몸 절개, 그러니까 CLP라고
랭스닝 프로시저라고 하는데 크라운을 길게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잇몸을 잘라서. 그래서 레진보다 이 하방에 본인의 치아 부분에 크라운의 경계가 오게끔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크라운이 좀 커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신경치료 잘 했고 여기가 크라운이 조금 밑에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아래치아니까 괜찮아요. 앞니라고 하면은 또 문제가 되는데 발치유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실은 신경치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충치치료를 받으러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신경치료하고 깔끔하게 크라운을 했어요. 왜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납득을 하신 거죠. 문제는 항상 다른 치아들이 또 치료할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환자분께 동의를 얻고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하면 환자분들도 다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치료를 해서 크라운도 잇몸을 내리긴 했지만 아래에서부터 걸리는 데 없이 자연스러운 이런 크라운을 만들어서 현재까지도 잘 쓰고 저희 병원에 정기 체크업을 다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충치 치료하는데 신경치료는 누구든지 다 안 하고 싶죠. 하지만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충치 치료인데 신경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요청 드리고요. 아이덴TV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제가 환자분들의 Q&A나 아니면 저희 병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저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 말고도 뭔가 닥터꼬집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덴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